코로나19 감염이 재차 확산하면서 이제 직장과 학교 등 생활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등, 중고등학교 등교를 아직 전면화하기 전인데도 확진 발생으로 문을 열지 못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대로 교육부가 등교 방침을 강행하더라도 교내 거리 두기를 위해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원격 수업이나 재택 수업은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가 그려본 미래사회 모습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가 그 가능성을 점쳐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유튜버로 변신한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중 한 분인 용인 보라초등학교의 조재범 선생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초등학교 교사로 22년을 재직을 하셨는데 지금 유튜브 채널 보면 올해 4월 8일에 첫 영상을 업로드하신 게 보여요. 이전에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이전에는 유튜브를 주로 소비자 입장에서 네. 사용을 해서 주로 유튜브에 그 내용을 소비만 했고요. 네. 이렇게 유튜브에 뭔가 생산해서 올린 거는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 그 코로나 계기로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하는 선생님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네.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저도 유튜버로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자체 컨텐츠를 개발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제 영상 편집해서 강의해 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수업 내용이 이게 잘 표현이 되는지. 네, 초반에는 여러 네.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떻게 예. 만들어야 되는지 막막했었거든요. 네. 저는 일단은 교사였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여러 편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술이 좀 습득이 되고 또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지가 감이 잡히더라고요. 아, 지금은 대략 한 90편 가까이로 올렸는데 네.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는 초보자 티가 났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좀 그 퀄리티가 좀 높아진다는 느낌도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학생들의 반응도 점점 좋아진다는 걸 느끼고 있어서 요즘 나름대로 또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게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오프라인 수업과 다른 점이 학생들의 반응을 좀 알아보기 어렵다는 게 약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반응에 따라서 피드백이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 네. 피드백이 즉각적이지 못하고 네. 또 아이들마다 개개인마다 그 피드백을 제대로 못 해주는 안타까운 점이 있기는 해요. 네. 또 그런데 반대로 학생들 성향에 따라서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 혼자서 반복해서 듣고 또 네. 영어 같은 경우나 이럴 때는 혼자 말하는 걸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또한 이제 인성적인 면이나 제가 안전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게 어떨 때는 학생들이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기술 같은 건 어떻게 습득을 하셨어요?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지만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안에서 많이 얻었고요. 또 직접 부딪히면서 얻은 것들이 더 많죠. 직접 부딪히면서 시행착오 하면서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2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한 대여섯 시간이 걸렸는데 네. 지금 한 두세 시간이면 만들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보여지는 것은 뭐 2, 30분짜리 영상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수업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하면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서도 뭐 마이크 정도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네. 이제 점점 만들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블루 스크린이나 이런 걸 해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러죠? 크로마키라고 해가지고 네. 그 영상 합성 기술도 배우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겨서 집에 어마어마하게 큰 블루 스크린도 설치하게 되고 얼마 전 영상은 AR이라고 해서 증강현실을 이용한 네. 그런 영상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재택근무 가능성 같은 이제 변화를 예견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네. 실제 이렇게 진행해 보시니까 어떻게 학교에서 정말 원격 수업이라는 게 가능할 것 같다고 보시나요? 네, 원격 수업이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을 가지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학생들하고 영상을 통해서 직접 그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영상 수업이 있고 또 저처럼 어떤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학교에서 현장에서는 모든 걸 다 지금 활용을 하고 시도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의견은 이게 100% 한쪽 원격 수업이 한 가지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흔히 말하고 있는 블렌디드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수업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 원격 수업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지금 선생님들의 의견이 많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원격 수업만 아니면 또는 과거처럼 오프라인 수업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요. 기존의 그 교실 수업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인프라 구성이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네.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인프라 구성만 조금 더 확충이 된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우리나라만의 그리고 굉장히 그 발전된 형식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감염 사태가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교육부가 6월부터 등교를 전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가장 감염 우려가 큰 초등학교의 선생님으로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솔직히 걱정되는 면이 있고 지금 현장에서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을 위해선. 네. 첫 번째는 학생의 인원이 지금 좀 소수여야 하고요. 지금 현재 1학년부터 6학년까지지만 1, 2학년만 오기 때문에 지금 소수만 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두 번째가 관리가 될 수 있어요, 학생들이.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런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그 방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걱정되는 게 6월 달에 만약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이 다 오게 된다면 일단 소수 인원도 아니고 관리도 안 될 것이고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들마다 지금 격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일을 건너뛴다든지 이렇게 그 요일을 교차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수를 나눠서 분반을 해서 온다든지 지금 다양한 방법을 현장에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 학교 실정에 맞게끔. 네. 그렇지 않고 전체 학생들이 만약에 등교하는 날이 온다면 그런 날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겠지만 그런 날이 온다는 거는 코로나 사태가 종결된다는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와서 과거처럼 수업받는 형식으로는요 방역이 이루어지기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모든 학생이 등교하는 그 날이 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원격 수업이랑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대부분 학교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인 보라초등학교 조재범 선생님과의 보이스톡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